네, 안녕하십니까. 형사소송법 강의 계속하겠습니다. 지금 저희는 변호인 파트 하고 있고요. 국선 변호인 파트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교재 475페이지, 475페이지, 그러니까 476페이지죠? 476페이지 같이 펴보세요. 476페이지. 여러분, 이게 이제 요거는 이 판례는 뒤에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볼 필요 없는데, 여러분 요거 그냥 여기다가 임의 퇴정. 이에 동조하여 퇴정을 받으면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에 동조하여 퇴정에다가 밑줄 치고 빨리 써줄 필요 없네. 임의 퇴정했을 때는 자기가 나간 거잖아요. 임의 퇴정했을 때는 변호인의 제정 없이도 심판 판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러분 골프에다 메모만 좀 해줄게요. 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국선 변호인 출석이 필요 없는 경우. 필요적 변호 사건이지만 요 두 개만 알면 돼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국선 변호인 출석이 필요 없는 경우죠. 첫 번째가 뭐죠? 우리 지난 시간에 본 거 판결만을 선고할 때. 같이 볼게요. 판결만을 선고할 때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라도 국선 변호인이 필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겁니다. 임의 퇴정했을 때. 필요적 변호 사건은 리변을 쫓아나가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요거 두 개 같이 외울게요. 임의 퇴정했을 때는 국선 변호인이 필요 없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동의 간주는 밑줄만 쳐서 동의 간주, 증거 동의 간주인데, 요거 진위와는 관계없이, 밑줄만 쳐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좋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그 다음은 제가 나중에 항소심 할 때, 여기서 하면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항소심 할 때 할 건데, 꼭 할 거예요. 여러분들, 꼭 기억할게. 항소이유서. 표시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때는 국선 변호인이 꼭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인도 없이 항소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서 항소를 기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소이유서 제출 안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정도의 감각만 가지시면 돼요. 지금 너무 어렵기 때문에. 됐고요. 그 다음에, 계속 볼까요? 요것도죠. 항소유서. 요것도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항소유서 표시만 하시면 됩니다. 항소유서 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 밑줄만 쳐놓을게요. 기억하시고요. 판례도 되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서 하기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뒤에 할게요. 그래서 요건 지금 너무 어려우니까 나중에 항소유서, 요 판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화합시인데 계속 항소유 판례는 일단 넘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항소유서 나와있죠? 제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병합된 사건에도 효력이 미친다. 국선 변호에 효력이 미친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병합 표시하시고요. 나머지는 다 항소유서입니다. 그래서 요것도 항소유서 보시면 되고요. 지금 여기서 하니까 너무 어려우니까 뒤에 항소할 때 할게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요 판은 이제 여기까지 항소유서고요. 다른 건데, 여러분 필요적 변호 사건이었는데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거 복습해보면, 같이 볼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항소유서 잠깐 넘어가시고요.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이 없었죠. 그럼 다 무효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교과서로 475페이지.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변호인이 없이 하는 건 무효지. 그러면 항소심 어떻게 해야 돼? 항소심은 다시 변호인을 선임해서 처음부터 다시 판결해야 돼요. 제가 파기환송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변호인을 있는 상태, 변호인을 선임해서 다시 판결한다. 요게 이제 항소심 꼭 기억하시고, 요건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으면 그거는 위법 무효지만 다른 절차, 요것도 다른 절차. 제가 이거 수임 판사라고, 아니요, 수탁 판사라고 말했어요. 수탁 판사한테 부탁한 거, 거기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까지 무효가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절차는 다른, 그러니까 변호인이 없었던 그 절차만 무효지,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건 무효가 아니다. 이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강의하다가 몸이 좀 아파갖고 쉰 적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데 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와이프 출근하고, 와이프는 이제 삐져갖고 출근하고, 저는 아침에 늦게 일어나가지고, 극하게 모닝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아침 막장 드라마를 보고, 그러니까 인생 행복했던 시절인데, 그러니까 모닝커피 마시면서 막장 드라마 보고, 그죠? 배고프잖아요. 이제 와이프는 아침 맞춰놓고 났으니까, 이제 배고프니까, 점심때 넘어서 동네 시장이 있어요. 금남시장이라고. 그걸 내려가가지고
이제 낮술을 말하면 안 되는데 놀 때니까 인생 막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 늦게 나서 이제 커피 마시면서 아침 드라마 좀 보고 이제 즐긴 다음에 이제 낮술을 마시러 갑니다. 곱창집에. 이제 아저씨가 전날 늦게 새벽까지 장사하다가 이제 오후 늦게 오는데 아저씨 이제 막 아저씨 같이 막 가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돼지곱창에 소주를 마시죠. 정말 맛있죠. 근데 이제 그건 좋은데 문제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배는 고프잖아요. 그때까지 아무도 뭐 한 3시, 4시 정도인데 아무도 모르니까 이제 막 곱창을 막 허겁지겁 먹으면 아저씨가 안 돼. 그 돼지곱창은 잘 익혀 먹어야 돼. 큰일 나. 이제 이렇게 막 바이러스 있고 막 그렇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돼지곱창은 잘 익혀 먹어야 되는데 이제 제가 배고프니까 막 주워 먹는 거예요. 닥쳐.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막 먹었어요. 아저씨 친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다음에 있잖아요. 아저씨가 좀 미리 아저씨 좋은 아저씨 미리 나와서 곱창을 익혀놔요. 제가 시키면 익힌 걸 갖고 나오는 거야. 그럼 내가 맛없어. 식으니까 맛없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아저씨가 어떻게 했냐면 저한테 곱창을 내오고 주방에 센 불 있잖아요. 주방에 센 불로 조금만 익힙니다. 한 접시 정도만 익혀오는 거예요. 이거 먹으면서 익을 때까지 기다려라. 돼지야. 이렇게 돼요. 이해돼요? 그러면 지금 이게 주방에서 따로 익혀온 곱창은 잘 익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 앞에 있는 곱창 아직 덜 익었어요. 못 먹지. 그러니까 국선 변환이 없어서 위법하다 하더라도 다른 절차에서 주방에서 익혀온 거. 그러니까 뭐 다른 법원에서 적법하게 어떤 좀 해오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주방에서 익혀온 것처럼. 그거는 먹을 수 있다는 거죠. 그걸 먹으면서 기다리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길게 왔는데 다른 절차에서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은 무효가 아니다. 이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원칙이죠. 그러니까 다시 해야 되고 다른 절차는 괜찮다가 원칙인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본 게 원칙인데 국선 변호인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사한테 변호인이 없었단 말이지. 근데 요거야. 요 몇 페이지죠? 잠깐만. 478페이지 이 맨 위에 판례인데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개정해서 심의 진행한 이거 위법이죠. 법령 위반이라는 건 위법이라는 얘기입니다.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 없이 하면 위법인데 위법은 위법이죠. 위법은 위법인데 근데 무죄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변호인 없이 이겼어. 그러면 어때? 항소심에서 다시 해야 돼? 변호인 선임해서 다시 해야 돼? 무죄는 뭐야? 무죄는 뭐야? 다시 해야 돼. 이렇게 그러다 유죄가 나오면 어떡할 거야? 이거 위험하잖아. 그러니까 필요적 변호사건에서 변호인이 없었는데도 무죄가 나왔다. 그럼 잘한 거잖아요. 그럼 무죄 판결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우리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건 유효하다는 겁니다. 왜냐면 어차피 유효하다는 거야. 어차피 모든 게 다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피고인이 변호 없이 필요적 변호라는 건 피고인을 위해서 하는 건데 변호 없이도 무죄를 받았다면 그 무죄는 위법하지만 무죄를 받았으면 무죄는 유효하다는 거죠. 무죄는 언제나 옳다는 겁니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예를 들면 뭐 같은데 잘 자고 있는 환자를 깨워가지고 환자님 일어나세요. 수면제 드셔야죠. 그럴 필요 없. 이미 잘 자고 있는데 왜? 그러니까 무죄를 받았으면 된 거라는 겁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선 변호인 국선 변호인 사람의 대체니까 이거 두시는데 사선 변호인이 출석 없었지만 그 공판일에 국선 출석했다면 괜찮다는 겁니다. 위법이라고 할 수 없다. 사선 변호인 전화권을 제한했다고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선 변호인 한 번 안 나왔는데 그 한 번 안 나올 때는 국선 변호인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판일에 사선 변호인 1회 공판일에 안 나왔다고 아직 선임이 안 된 거지. 그러면 그래? 그러면 사선 변호인 선임할 때까지는 국선이 땜빵하죠. 그래서 국선이 출석한 거야. 그리고 2회부터는 사선 변호인이 나왔단 말이죠. 그러면 괜찮은 거라는 겁니다. 이 판례도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그 아래 판례는 왜 변론에서 나올 때가 나중에 보면 보실 필요 없고요. 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서는 핵심 키워드가 병합입니다. 병합인데 우리 이제 병합을 이미 공부하지 않았어요? 병합이 되면 이렇게 이런 거야. 자, 요거 보면 요 흉기소대 사건, 흉기소대 처벌하는 법률 위반죄. 요거는 벌써 딱 중대해 보이죠. 요건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근데 사기죄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닙니다. 형법상 사기는 아니고 폭처법상의 흉기소대상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에요. 편의상 요걸 A죄라고 하고, 요걸 A죄라고 하고, 요걸 B죄라고 할게요. 그러면 A죄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니까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이 있습니다. A죄는 국선 변호인이 있어요. 지금 이 폭처법상의 만약에 여기 국선 변호인이 사선 변호인이 없으면 국선 변호인 선임해 줘야 돼요. 그게 바로 필요적 변호 사건이죠. 근데 B죄는 지금 저 사기죄는요.
필요적 변호인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변호인 없어도 돼요. 그냥 변호인 없이 진행할 수 있다는 거, B주는. 근데 그게 두 개 병합됐다는 거죠. 그럼 병합된 김에 요 A주의 국선 변호인은, 요 A주의 국선 변호인은, 그 B주에도 선임이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병합되면. 그러니까 병합되면 B주에까지 같이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는 거죠. 근묵 자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법원이 이 두 개를 병합시키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필요적 변호 이걸 좀 잘못 썼네요. 좀 지울게. 이렇게 쓰지 말고 이제 A주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A주에는 필요적 변호 사건이고 B주는 필요적 사건이 아니에요. 근데 병합되면 B도 덩달아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돼요? 근데 그래서 법원이 얘들 둘을 병합심리하면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그러면 A주에 대한 건 당연히 위협하지만 B주의 부분도 위협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적 사건이 아닌 사기주의 부분에도 효력이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합되면 둘 다 필요적 변호 사건이 된다는 얘기죠. 이해됩니까? 그래서 일단 변호인이 없는 게 문제니까 뭐 벌금을 선고하건 뭐하건 뭐 좀 약하게 줬다. 그래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병합되면 둘 다 필요적 사건이 되기 때문에 변호인 선임 안 했으면 이것도 위법이고 이것도 위법이죠. 그러니까 이 벌금형 판결도 위법해지는 거예요. 위법해서 항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되십니까? 병합되면 전부 다 필요가 된다. 근묵 자흑이라는 거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요건 좀 새로 작업을 해야 돼. 거의 다 돼가는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제 국고조약 차원에서 잘 봐요. 국선 변호인은 국선 변호인 글자 그대로 국선 아닙니까? 국가가 선임하는 거죠. 국선 변호인이지만 국선 변호인은 여기 거 법원이 선임합니다. 피고인에 대한 좀 작업하는데 피고인에 대한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한다고요. 법원이 선임하는 거지 수사기관이 선임하는 게 아니죠. 법원이 선임하는 거고 수사기관이 선임하는 건 아닙니다. 좀 세금을 아껴보려고 수사 단계 선임하는 게 아니에요. 국선 변호인은 법원이 선임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법원이. 그래서 선임의 대상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이죠. 저는 피고인이 아닌 피의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피의자한테는 원래 국선 변호인 선임하지 않아요. 법원이 선임하는 거니까 공판에 들어가야 돼요. 공판에 들어서 법원이 국선 변호인 선임해 주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것도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앞으로 가셔가지고 우리 전전 시간인데 중요한 파트에 줄 섰죠. 네. 다 보시고요. 33조를 보면 뭐 1항을 보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법원이죠. 수사기관이 아닙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그러니까 법원하고 피고인이 국선 변호인의 주된 선임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게 이제 거기 몇 페이지입니까 이게? 471페이지에서 이걸 좀 표시하시고 그러니까 법원이 피고인한테 선정하는 게 국선 변호인이죠. 수사기관이 선정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어떤 뭐냐면 요건데 여러분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옆에다가 수임 판사 구속전 피의자 신문 옆에다가 수임 판사 사실은 조문에는 요 지방원 판사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적부심 구속하면 적부심 법원 그래서 얘들 둘은 적부심 법원은 요 두 개는 수사 단계지만 단계는 수사 단계지만 법원이 개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수사 단계인데 수임 판사가 나오든지 수사 단계인데 적부심 법원이 나오는 거예요. 적부심은 아마 이제 함선 선생님이랑 공부하실 거고 이 구속전 피의자 신문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수임 판사나 적부심 법원이 있다는 거는 수사 단계지만 법원이 개입하는 거죠. 법원이 개입하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겁니다. 국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거죠. 그냥 그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거기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 국선 변호인은 피고인만 선임하지만 예외적으로 피의자도 된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구속전 피의자 신문, 그 다음에 체포 구속전 신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개. 그 다음에 공판 준비 절차인데 제가 나중에 할 건데 여러분들 그 공판 준비 절차 어차피 할 거니까 설명을 좀 바꿀게요. 공판 준비 절차하고 5번 있죠. 5번 공판 준비 절차. 그 다음에 국민참여판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거기다 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객관식 대비로 있잖아요.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 국선변호인 이 세 개는 언제나 같이 다닙니다. 뭐 두 개 끊어놓으니까. 근데 국민참여가 나오면 공판준비, 국선변호 다 나오는 거고 이게 없더라도 공판준비가 나오면 국선변호가 나오는 겁니다. 또는 국민참여가 나오면 국선변호. 이 세 개는 항상 같이 다닌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준비, 국선변호는 언제나 같이 다니는 것이다. 이 정도로 좀 정리를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참여재판 이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재심인데 재심도 제가 할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요 4번까지 제가 안 하겠지만 5번 공판지 어차피 제가 할 거니까 그때 보시고요. 그다음에 재심 사건 재심은 이제 확정된 다음에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같이 써볼게요. 유죄가 확정됐어요.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냥 요만 알면 무죄의 새로운 증거,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박준영 변호사인가 요새 재심 변호사로 이름 날리시잖아요. 고등학교 나오셔갖고 사법시험 붙으셔서 지금 재심 변호사로 좋은 분 같은데. 예. 새로운 증거,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이제 재심을 하는 거예요. 다시 재판하는 거예요. 원래 유죄가 나왔는데 이제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으로 구해주는 거죠. 근데 이게 억울함을 풀어주는 거니까 이거 뭐야? 사망한 사람, 이미 사망한 사람에 대해서도 재심을 청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뭐 사형 선고를 받았거나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우리 저하고 재심 공부할 텐데 재심해 보면 여순 반란 사건 때 희생자들 뭐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여순 반란 사건 때 뭐 주모자로 몰려서 억울하게 희생되신 분들 이런 이제 여순 사건이 언제입니까? 그게 지금 해방 직후에 있었던 거니까 그분 다 돌아가셨죠?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도 재심을 해줘야 돼요. 자세히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안 계시니까 뭔가 공판 중에서 이분들을 대신할 분들이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국선 변호인이죠. 그러니까 재심은 돌아가신 분들이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들은 국선 변호인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되시죠? 그럼 판례를 약간 보충해야 되는데 요 판례 볼게요. 요거 잘 써놓으셨는데 요 판례 지금 일시가 93년도잖아요. 93년도는 아직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절차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판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국선변호인은 구속적 부심을 제외하고는 공판 절차, 즉 법원이 하는 것이다. 피고인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법원이 설명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되십니까? 그런데 지금은 2020년 현재는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들어왔으니까 예외가 두 개예요. 적부심이랑 구속전 피의자 신문은 예외적으로 피의자도 되는 거야. 이 판례가 나올 때까지는 실질심사가 없었으니까 구속전 피의자 신문이 없었으니까 적부심만 소개해놨지만 이제는 두 개입니다. 이거 추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기 하시고 제가 재심에서는 국선변호를 선임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재심에서는. 근데 요걸 여러분 심화라고 쓰시고 보셔야 되는데 재심에서 국선변호를 선임할 수 있는 건 맞는데 재심은요. 자 유죄가 확정되면 유죄가 확정된 다음에 다시 한번 써볼게요.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 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유죄가 확정되는데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심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미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죄가 확정되면 우리가 기판력, 일사부재리, 헌법상 일사부재리 효과가 생깁니다. 나중에 할까요? 기판력이 생기니까 일사부재리를 뒤엎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재심은 기판력을 뒤엎는 거야. 이미 3심까지 가서 판결이 확정이 났는데 그걸 뒤집는 거라고요. 재심은. 그러기 때문에 재심은 굉장히 예외적인 거니까 함부로 뒤집으면 안 되죠. 그래서 무죄의 새로운 증거가 나왔더라도 잘 봐요. 어떻게 하냐면 재심, 개시 여부 심리, 재심 좀 잘볼게요.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절차를 해가지고 재심을 할까 말까 정해요.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까 말까 해서 이제 재심을 할까 말까 먼저 하고 이 증거로 재심을 해도 되나? 안 되나? 이런 거 한번 판단해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개시 결정이 나와야, 재심 개시 결정이 나와야 이제 본격적인 2번 재심 심판 절차로 하는 재심 심판 절차로 이렇게 둘로 나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하고 기각되면 끝난 거고 재심 개시했어요. 그러면 이제 재심 심판 절차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요게 공판이야. 요게 공판인 거죠. 그러니까 국선변호는 재심 심판할 때만 있으면 되는 거지 재심 개시 여부 결정할 때는 이거 그냥 할까 말까만 결정해주는 절차니까 여기는 국선변호이 필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재심 개시 결정 전 1번 절차에는 국선변호이 필요가 없어요.
국선 변호에 필요 있는 건 이 절차라고. 재심 심판 절차에서 필요하다. 이 얘기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사실 두 가지 단계입니다. 두 가지 앞에는 일단 그러면 여러분 요걸 한번 정리해서 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그러면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사람은요. 국선 변호인이 필요한 사람은 원칙적으로 피고인입니다. 저런 뭐죠? 피고인. 저런 뭐죠? 피고인이야. 피고인은 지금 공판을 만약 피고인은 당연히 구성이 되고요. 피의자는 예외적으로만 됩니다. 피의자는 예외적으로 되는데 그 예외 두 가지 볼게. 언제죠? 피의자는 구속영장 실질 심사하거나 그 다음에 체포구속 적부심을 청구하거나 이런 절차에서만 예외적으로 국선변호를 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피의자는 두 가지 구속영장 실질심사라든지 체포구속 적부심사를 하든지 이때만 예외적으로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피고인이 된 다음에 사무실에 확정된 다음에 그러면 재심 단계 어떠냐? 재심은 엄밀히 말하면 세모죠. 세모라기보다 실은 되는 건데 재심은 왜 세모냐면 재심 개시 절차, 재심 개시 여부 결정 절차에서는 국선변호인이 안 되지만 재심 심판 절차 이게 공부하는 재심 심판 절차 본격 이제 그래서 개시 결정 나서 재심 심판 들어가면 이제 뭐죠? 재심 국선변호인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국선변호에 필요한 제도들입니다. 되시고요. 공부 했고요. 됐죠? 군사법원은 넘어가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치료감호는 뭔가 쓸게요. 치료감호는 지금 뭔가 애를 치료하고 있는 아프죠? 그래서 여러분 쓰기만 할게요. 치료감호는 방어 능력이 미약 하다는 거야. 그 다음에 전자장치 부착은 사실 이제 저는 사실 성범죄자들은 이 제가 보기에는 발목을 잘라야 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우리는 보통 법이 관대해서 그냥 전자 발찌만 채웁니다. 전자 발찌만 채우는데 사실은 그 발찌를 채우는 이건 중대한 사건입니다. 전자 발찌 중대한 사건이죠. 중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282조 3조에서 국선변호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요건 별표 3개 치시고요. 자, 봐요. 성폭력 범죄의 범인이 아니라 피해자입니다.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거 별표 쳐야 돼. 성폭력 범죄의 피해자의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성폭력 범죄자도 변호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피해자도 돈이 없을 수 있잖아. 그래서 피해자에서 우리 법은 이때는 여러분 검사입니다.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요거 꼭 표시해야 돼. 법원이 아니라 검사가 피해자한테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 피고인은 변호인이라고 부르지만 피해자는 국선 변호사라고 국선 변호사를 선정해 해서 권익을 보할 수 있죠. 여러분 여기다 뭐라고 쓰면 수사 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 방지. 수사 단계에서 2차 피해를 방지해야 돼요. 그러니까 국선 변호사 선정하는 이유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시겠습니까? 요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청법은 뭐 성법은 똑같으니까 이거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고 요거 잘 기억하시고요. 검사 선정해요. 왜? 수사 단계에서부터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정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국선 변호인이었습니다. 선정 절차인데 여러분들 요거 마지막으로 요거 연결되니까 볼게. 여러분 이거 쓸게요. 공소 제기 전을 다른 말로 수사인데 수사 단계에서는 예외적이죠. 예외적이니까 요 두 키워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선정되는 경우가 요거 실질심사. 맞습니까? 실질심사, 적부심사 두 개만 예외적으로 인정이 된다까지 기억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습니다. 나머지는 보실 필요 없어요. 선정할 때는 뭐 지체 없이 참고해서 선정하고 그냥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2번 공소 제기된 경우 이게 일반적이죠. 공판 단계죠. 공소 제기되면 요건 이제 공판 단계인데 요게 일반적인 국선변호 선정이 다 됩니다. 공판 단계 이미 한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정하는데 여러분 요거 보이세요? 요게 바뀌었죠.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요 고지한다. 특히 여러분 뭐죠? 경제적 사정, 돈이 없을 때, 경제적 사정이 없을 때 국선 변호 선정을 고지한다라고 규칙이 고지 의무를 경제적 사정에 이게 95년도에 들어왔고 기억나세요? 94년도 판례까지는 고지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억나십니까? 찾아보죠. 찾아보고 자, 줍시다. 지금 이 페이지 정리하시고
여기죠. 몇 페이지죠, 이게? 473페이지. 473페이지. 요거, 그 경제역사정 2항에 있어서는 청구했을 때 하고 고지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게 아니다. 요거 말씀드렸죠. 이게 제가 94년도 판례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리고 요 판례가 나온 다음에 95년도에 이제 법이 바뀐 거예요. 요 페이지 체크하시고, 이게 종이책이 아니라 불편한 점이 있어요. 여기죠. 선정 고지한다라고 규칙이 개정돼서 이제 고지하는 걸로 법이 바뀌었습니다. 이해 되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들은 판례 의할 때라고 하면 판례대로 풀어야 됩니다. 되시죠? 여기까지가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이제 9선면에 마무리 짓고 변화 관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